하버드 최고 언어학자가 한글 앞에서 무릎 꿇은 충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영어 알파벳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른 한글 세미나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글이 기적이라고 외친 이유와 영어보다 10배 빠른 학습 속도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문자 체계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에밀리 스콧이에요. 평생을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며 지냈답니다. 저는 항상 영어 알파벳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라고 믿었어요. A, B, C 같은 글자들이 소리를 나타내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중국의 한자나 한국의 한글 같은 다른 문자 체계에 대해 들을 때마다 흥미롭긴 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솔직히 제 배경에 대해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답니다. 10월의 어느 날 아침 새벽녘에 잠에서 깼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창밖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죠. 눈을 비비며 뜨거운 차를 마시고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하버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한 세션만 참석할 계획이었어요. 그 세션은 한국의 알파벳인 한글에 관한 것이었죠.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글도 그냥 또 다른 알파벳일 뿐 특별할 게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계단을 올라 강의실로 향해 가운데쯤 자리를 잡았어요. 강의실은 넓고 밝았고 높은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속삭이며 노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흥미진진해 보였고 저도 가슴 한편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답니다. 연사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서울대학교의 김민준 교수님이었어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시작하셨죠.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께서는 우리입이 소리를 내는 방식을 바탕으로 한글을 설계하셨습니다. 제 눈썹이 치솟았어요. 뭐라고? 왕이 알파벳을 설계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지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입에 간단한 도해를 보여주셨어요. 혀, 입술, 목을 각각 기역기역, 미음미음, 시옷시옷 같은 한글 문자와 연결해 주셨죠. 이 글자들의 모양이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글이 과학적이야. 한글이 놀라워.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프로젝터의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제 호흡의 고른 리듬만이 들렸죠. 1443년으로 돌아가 세종대왕 옆에 서서 학자들이 각 소리를 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상을 했어요. 소박한 나무 탁자, 붓,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모두가 말소리의 작은 세부사항을 기록하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답니다. 그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각 한글 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이에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의심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 5분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윙윙거렸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놓쳤을까? 왜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무시했을까? 제 자만심이 저를 눈멀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더 많이 배우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제 마음은 회의에서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김 교수님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큰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밝은 색깔로 그려진 사람의 입모양이었어요. 혀는 분홍색, 입술은 빨간색, 입천장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단순한 도표가 아니었어요. 소리 자체의 지도였죠. 여기를 보세요. 김 교수님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모양은 목구멍 뒤쪽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기역은 바로 그 목구멍 열린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기역이라고 부르죠.
교수님이 그림 옆에 있는 한글 자모 기역을 확대했어요. 위쪽의 부드러운 곡선과 아래로 뻗은 직선이 목구멍 윤곽과 완전히 일치했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 교수님이 포인터를 다른 부분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미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미음이라고 해요. 입술이 둥글게 모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한글의 미음은 완벽한 사각형이에요. 마치 닫힌 입술 같아요. 화면에서 입술이 가운데 작은 원 위로 닫혔어요. 그 옆에 있는 미음 글자는 깔끔한 사각형이었죠. 마치 누군가 입술을 따라 그린 다음 주변에 네모를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제 숨소리와 종이 위에서 펜이 움직이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 시옷을 보세요. 시옷이에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혀끝이 앞니에 닿는 부분이죠. 노란 혀끝이 빨간 이빨줄에 닿았어요. 한글 기호 시옷은 작은 산처럼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확히 혀가 눌러서 S 소리를 내는 모양이었죠.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모든 글자, 모든 소리가 모양과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처럼 아름다웠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입을 살짝 벌리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어떤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고 다른 얼굴들은 수세기 동안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답니다. 제가 가졌던 회의감이 사라졌어요. 명확한 증거 하나가 순식간에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이 되었죠. 김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이런 디자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수년간 각 글자를 테스트하고 입 움직임을 관찰하고 도표를 그리며 모양을 다듬었어요. 소리와 기호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이 다시 한번 멈췄어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도록 해주었답니다. 저는 몸서리쳤어요. 어두운 궁궐방에서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모여 속삭이며 스케치하고 더 나은 문자 체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비교하는 표가 나왔어요. 왼쪽에는 지저분한 영어 철자들이 있었죠. 나이트, 소트, 수루 같은 단어들과 함께 모순된 규칙들과 묵음, 글자들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한글 음절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각 소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었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수십 년간 영어 철자법을 가르쳐왔거든요. 나이프에서 왜 K가 묵음인지, O-U-G-H가 왜 네 가지 다른 소리를 내는지 설명해왔죠. 갑자기 그게 엉성해 보였어요. 한글이 완벽한 실타래라면 영어는 엉킨 실뭉치를 쥐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한글은 효율적이다. 한글은 논리적이다. 그 말이 제가 들어야 했던 노래처럼 반복되었죠. 김 교수님이 한 번 더 클릭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간단했어요. 한국을 뜻하는 한국이라는 단어였죠. 하나의 사각형 블록 안에 딱 들어맞았어요. 각각의 한글 블록은 완전한 음절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런 사각형 모양이 독자들이 음성 단위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읽기가 더 빨라져요. 글자들이 쌓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쪽 줄에 히읗, 아, 니은이 있고 아래쪽에 기역, 우 기역이 있었죠. 그 블록은 작은 건물 같았고 각 부분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경외감 때문이었죠. 저는 한글이 평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 왔었어요. 대신 거의 마법 같은 설계의 문자 체계를 발견하고 있었답니다. 슬라이드 쇼가 끝나자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세종대왕.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글이 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존경심을 사로잡았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답니다. 입모양 차트 시연이 끝나자 김 교수님이 잠시 멈춰서 미소를 지었어요. 리모컨을 클릭하니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한국어 단어 한국이 하나의 네모 블록으로 쓰여 있더군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영어나 다른 알파벳처럼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를 네모 블록으로 묶어주죠. 각 블록은 하나의 음절이에요. 화면에서 한 블록이 국 블록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안에는 세 부분이 보였죠. 히읗 H, 아어, 니은 N. 국 안에는 기역지, 우유, 기역 K 있었어요. 마치 세 개의 벽돌로 만든 작은 건물 같았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영어 단어 사이언스에는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할까요? 그 교수님이 청중에게 물었죠. 손이 쭉쭉 올라갔어요. 누군가는 6개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묵은 글자까지 세어서 7개라고 했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어 단어 과학은 몇 개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세어봤어요. 2블록이었죠. 과기역 오아와 하키응, 아기역. 두 음절의 2블록. 거의 마법 같았어요. 김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글자를 블록으로 묶으면 우리 뇌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네모 블록을 보면 그것이 하나의 소리다니, 하나의 음절이라는 걸 알죠. 눈과 마음이 블록을 하나의 전체로 처리합니다. 빠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더군요. 먼저 분리된 글자들이 일렬로 나타나고 그 다음 같은 글자들이 깔끔한 블록을 이루었어요. 블록 버전은 깔끔하고 명확해 보였죠. 분리된 글자들은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처럼 지저분해 보였어요. 저는 영어를 배우는 제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묵은 글자나 이상한 철자 때문에 자주 헷갈려 하죠. 스루나 도터 발음하기를 어려워해요. 하지만 영어도 한글처럼 블록을 사용한다면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흥분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답니다. 한글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 교수님이 다시 자원자를 불렀어요. 4명의 학생이 일어섰죠. 2명은 분리된 글자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A, B, C. 나머지 2명은 한글 블록 카드를 들고 있었죠. 나. 교수님이 글자와 블록을 뒤집어서 섞었어요. 그 다음 하나씩 뒤집어서 보여줬죠. 한글 블록을 가진 학생들은 빠르게 블록들을 단어로 묶었어요. 영어 글자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글자가 어떤 단어를 만드는지 기억하느라 애를 먹었죠. 교실 전체가 웃음과 박수로 들썩였어요.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 분명한 요점이 있었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글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영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 교수님이 실제 상황을 보여줬어요. 한국 초등학교 교실이었죠. 작은 책상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글 블록으로 가득한 동화책을 읽으며 집중하는 얼굴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책들이 화려하고 재미있어 보였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읽기를 익힐 수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완벽한 한국어 음절로 단어를 외치는 흥미진진한 목소리들이 거의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영어로 읽기를 배우는 건 힘들었죠. 나이트라는 단어를 보며 왜 K는 묵음이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한글을 배우며 자랐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아마 더 어릴 때부터 읽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한글의 블록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학습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죠. 한국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젊은이든 노인이든 심지어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얘긴데요. 몇 주 만에 그들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들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유대감을 느꼈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존중이 문자 체계로 변한 거였답니다. 이제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로 가서 한국의 이 놀랍고 따뜻하고 강력한 선물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여정 말이에요. 입모양과 네모 블록에 대해 배우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한글의 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김 교수님께 물었죠. 지금 당장 한글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죠.
교수님은 청중 중에서 자원자 10명을 초대했습니다. 한글을 본 적 없는 사람 5명과 영어 알파벳을 잘 아는 사람 5명이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서더군요. 각자 긴장하면서도 흥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지켜봤어요. 김 교수님이 절반에게는 한글 카드를 나눠주셨어요. 각 카드에는 한글 글자가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아, 오, 미음, 이 같은 것들이요. 나머지 절반에게는 영어 카드를 줬습니다. B, C, D, A, E, F, G 등등 말이에요. 모든 카드는 뒷면이 위로 향했어요. 교수님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1. 카드를 하나씩 뒤집는다. 2.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본다. 3. 시간은 2분이다. 화면에 밝은 타이머가 나타나 120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저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축축해졌어요. 시작. 김 교수님이 외쳤습니다. 즉시 한글팀이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뒤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에 기역을 붙이면 가가 돼. 그들은 기역과 아를 나란히 놓아가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니은을 추가해서 간을 만들었습니다. 30초 만에 3개의 블록을 완성했어요. 가, 나, 다였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국을 시도했어요. 기역, 우, 기역이었습니다. 글자들을 블록 안에 맞춰넣고 국 하고 환호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영어팀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뒤집으며 글자를 찾아다녔어요. CAT를 철자했지만 C-A-T를 일렬로 늘어놓았고 각 카드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BAT를 시도했지만 손에 글자들을 들고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 자원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게 매번 다르게 캣이라고 안 읽히지?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 글자들을 다시 배열해야 하는 건가? 세 단어를 완성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타이머가 0을 가리켰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끝. 그분이 청중을 향해 물었어요. 어느 팀이 더 많은 단어를 완성했나요?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한글팀. 모두 웃고 환호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수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실험은 한글 글자들이 소리와 즉시 맞아떨어지는 블록으로 결합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영어 글자는 복잡한 규칙과 철자 암기가 필요하죠. 교수님이 음절 블록과 일렬로 늘어선 글자를 비교한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블록들은 깔끔하고 읽기 빨라 보였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글자들은 흩어져 있고 느려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어요. 어린 학생들이 영어 철자로 고생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묵은 글자들, 이상한 조합들, 끝없는 규칙들 말이에요. 한글 자원자들처럼 빠르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때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마을 교실에 한국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밝은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가지런히 앉아 각자 컬러풀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한글 블록들이 간단한 문장을 이뤘어요. 저는 김치, 학교의 가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읽었는데 목소리가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한글을 쉽게 읽으며 잘하고 있었어요. 묵은 글자나 헷갈리는 규칙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자부심으로 읽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김 교수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스콧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빠르고 자신감 있게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선물입니다.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나눌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정리하면서 제 안에 뭔가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적이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한글의 고향에서 한글을 보고 싶고 세종대왕의 비전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어요. 호텔방의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한국에 가서 한글의 기적을 더 깊이 파헤쳐보자.
그 약속과 함께 깊고 희망찬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밝은 표지판들이 곳곳에 보였죠. 저는 작은 여행 가방과 큰 노트를 들고 최대한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가슴이 흥분과 약간의 긴장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생전 첫 한국 여행이었거든요. 친절한 가이드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자동문을 지나 분비는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글씨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걸 봤죠. 한글이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종학당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현대적이고 하얀색이었는데 큰 창문들이 하늘을 비추고 있더군요. 건물 앞벽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어요. 현명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큰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죠. 동상 아래 명판에는 한글 창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지도교수인 박지훈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스콧 교수님 환영합니다. 박 박사님이 저를 오래된 책들과 나무 서랍장으로 가득한 조용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박사님은 하얀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저에게도 한 쌍을 건네주더군요. 오래된 종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웠습니다. 박 박사님이 큰 책을 펼쳤어요. 1446년판 훈민정음 해례였답니다. 한글의 원래 설명서죠. 페이지들이 누렇게 변했고 잉크가 바래 보였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각 글자의 곡선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건 역사고 마법이라고 속삭였죠. 페이지에는 입모양과 글자 그림들이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화면으로 봤던 바로 그 그림들을 이제 직접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과 함께 몇 시간을 보냈어요. 세종대왕의 현장 조사 기록을 살펴봤답니다. 학자들을 마을로 보내 현지말을 연구하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노트를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발음하세요? 모든 목소리를 기록했답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를 소중히 여겼어요. 다음 날 저를 한국 서예가들이 예책 인쇄용 목판을 조각하는 작업장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꿀이 나무를 치는 소리로 시끄러웠답니다. 한 장인이 정사각형 나무 블록에 비읍 글자를 조심스럽게 새기는 걸 봤어요. 획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했죠. 블록에 잉크를 발라 종이에 찍어내니 선명한 한글이 나왔습니다. 종이 위 신선한 잉크를 만져보며 역사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한국 학생들 그룹에 합류했답니다. 글자 카드 맞추기, 한글 노래 부르기, 공중에서 글자 그리기 같은 게임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참여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간단한 노래를 불렀어요. 박수치고 웃었답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복궁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빛나는 등불 아래 오래된 나무 대문과 곡선 지붕이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대문에 쓰인 경복이라는 글자가 아름다운 한글로 되어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봤어요.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이 준 선물이라는 것,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달이라는 것,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요. 단 며칠 만에 한국은 한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세상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단순히 여행 가방만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한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함께 가져왔죠. 하늘은 흐렸고 시원한 바람이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익숙한 돌길을 따라 학과 건물로 향했어요. 손에는 메모와 사진들, 그리고 한국 장인이 직접 조각한 작은 나무 블록까지 들고 있었죠. 오래된 벽돌 위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어요. 강의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동료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계단식 좌석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정중하게 미소 짓고 다른 분들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에밀리가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까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연단에 나무 블록을 올려놓고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서울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세종대왕 동상 사진이 떠올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기적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속으로는 든든했어요. 한국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한글 동화책을 읽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밝은 햇살이 초록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고 아이들은 글자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아이들 얼굴 보고 미소 지으신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웃으며 그 순간을 함께 나눴죠. 그 다음엔 입모양과 한글 자음이 일치하는 명확한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모양과 소리의 연결을 다시 설명해드렸어요. 기역은 목구멍, 미음은 닫힌 입술, 시옷은 뾰족한 혀끝처럼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눈이 커지고 펜으로 빠르게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죠. 한글은 과학적이에요. 한글은 효율적입니다라고 속삭였더니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과 수군거렸어요. 이어서 나무 블록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한국에서 손으로 직접 조각한 실제 인쇄 블록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분들 앞에 놓았죠. 비읍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줄로 돌려가며 보여드렸는데 다들 매끄러운 나무를 만지고 조각된 모서리를 느껴봤어요. 이 블록으로 수백 년간 책을 인쇄했답니다라고 설명하니까 한 교수님이 블록을 살짝 두드리며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험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 슬라이드에서는 자원자 학생들이 몇 초 만에 한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영어 철자로 고생하는 모습이었죠. 어느 체계가 학습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한글. 이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활짝 웃으며 맞아요. 한글이에요. 라고 말하고 박수를 치니까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터져나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동료인 로버츠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전에는 한글의 가치를 의심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제 손을 잡으며 에밀리, 이제 알겠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네요. 제 수업에서도 가르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거든요. 그 후 몇 주 동안 하버드에서 새로운 한글 강좌가 시작됐어요. 예일과 스탠포드도 마찬가지였죠. 한글 친구들이라는 학생 동아리도 만들었답니다.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하고 화이트보드에는 한글 블록들이 빼곡했죠. 그러던 중 유네스코에서 저희 팀을 세계회의에 초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글 원리가 어떻게 전 세계 소수 언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방문했던 한국 마을들이 떠올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그곳 말이에요. 이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까지 뻗어나갈 거였어요. 사무실에 앉아 한글을 배운 학생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스콧 교수님 덕분에 한국과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글을 저희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었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자부심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한글이 더 이상 먼 나라 문자가 아니라 문화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로 나가 걸었어요. 궁궐에서 학자들을 이끌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를 꿈꾸던 세종대왕을 떠올렸죠. 밤 공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든 그 기적을 계속 나눌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